안녕하십니까, 퀀트킹 대표 김중혁입니다. 오늘은 퀀트킹 사용법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저희 퀀트킹은 PC 그리고 모바일용으로 각각 서비스를 하게 됩니다. 일단 모바일 쪽은 현재 구글 앱스토어에서 퀀트킹을 검색 후에 다운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반드시 회원가입은 이 모바일 쪽에서만 하셔야 됩니다. 또한 모바일 쪽은 서비스가 유료 그리고 무료 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유료 쪽은 이따가 차후에 설명을 자세하게 드릴 거니까요, 일단 무료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무료에서는 특징 이슈라는 카테고리에서 목표가 상향 리포트 요약, 신고가 그리고 합산 수급 정보 이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재무 차트에서는 기업의 재무 현황과 10년치 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시가총액, 또한 연한산 영업이익까지 5가지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퀀트포트에서는 마법 공식의 포트폴리오를 무료로 매일 20종목씩 저희가 싸드리는데요, 그것도 종목 교체 내역까지 전달 대비 교체 내역까지도 알려드립니다. 관심기업 실적 발표 쪽 카테고리에서는 무료 회원들도 30종목의 본인의 관심 종목을 등록할 수 있고요, 이 관심 종목이 등록된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다, 관심기업으로 등록된 게, 그러면 바로 푸시를 보내드립니다. 그 푸시 내용에는 발표치, 이번 분기 발표치 그리고 YOY, QOQ, 컨센 대비 자료까지 보내드리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저희 대박 종목이라는 카테고리, 거기에서는 전달의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안에서는 해칭 전략의 신호가 떴는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희가 무료로 드립니다.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런 서비스들이 무료라면 대체 돈 받고 하는 유료는 어떤 거야? 라고 하고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사실 이 유료 서비스는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사용을 해보려고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희가 퀀트킹 서비스를 하면서 제일 듣고 싶었던 말은 이놈들 이거 주식 쏘는 애들이 만든 프로그램이네 라는 그런 멘트를 정말 저희가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애플 쪽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애플이 완료가 되게 되면 애플 버전도 바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PC 쪽에서는 네이버에서 퀀트킹을 검색을 하시고 그 후에 홈페이지에서 엑셀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요, 이것은 유료 회원만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엑셀 쪽의 자료에서는 가격은 최저, 신뢰성을 높이고 사용하기는 굉장히 쉬운데 그 안에 고급 정보까지, 고급 정보의 데이터들을 저희가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바일 카페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솔직히 홍보용으로 만들었다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을 크게 3가지로 나눴습니다. 왜 퀀트킹을 설립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서와, 이런 퀀트 서비스는 처음이지 라는 카테고리의 모바일 PC HTS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 퀀트킹 설립 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왜 퀀트킹을 설립했는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곰이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는 국내 기업들입니다.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대주주인 외국인들의 배를 불려주고 있습니다. 혹자들은 경기가 어려운 탓이 글로벌 불경기다 라고 하는데,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을 외국인들의 자본이득 또한 배당소득 이런 것들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을 향유를 해야 될 국민들에게서 탈탈 털어간 돈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올해 외국인들이 배당금으로만 무려 7조 원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1년에 우리나라 상장사들 순이익을 합쳐서 100조가 간단한데 거기서 7조면 약 7%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다가 작년보다도 무려 그 금액은 22%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을 외국인들이 빼먹는 그런 창구가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이익을 향유하고 또한 소비하고 재투자하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국민들의 전반적인 주식 수준이 높아져야 하면서 아마 저희 퀀트킹의 서비스가 그 것의 작은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10년 전에
증권사에 몸을 담고 있을 때 무려 300시간을 들여서 기업들 실적 발표하는 것을 일일이 입력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힘든 일이었고 정말 중간에 뻑이 나는 이런 뻑이 나는 그런 경우가 생겨가지고 눈물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그 후에 제가 자문사에 들어갔는데요. 주식 관련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고객이 돼서 앞서 300시간 작업했던 거를 거의 뭐 단 5분이면 5분이면 끝났습니다. 그때 우리 D사가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이 D사를 통해서 퀀트 연구를 지금까지 많이 했었고 거의 1만 시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연구한 데이터 중에서 현재 제가 남아있는 데이터만 엑셀 용량으로 수십 기가 정도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D사를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이상하다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내용처럼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분명히 했는데 중소기업들의 일부는 당일에 업로드가 안 되고 발표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자료처럼 확정 실적이라고 데이터가 나왔는데 실제로 전자공시 쪽을 확인해 보니 데이터 수치가 다른 겁니다. 또한 세 번째는 황당하게도 컨센서스 리포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거나 혹은 지금 보시는 이 자료처럼 대주전자재료 16년 17년 이 컨센서스가 있는데 여기 16년 17년 이렇게 컨센서스 입력이 되어 있는데 실제 리포트에서는 15년 16년치 자료입니다. 1년씩 땡겨서 계산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오류가 발생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만드는 결과물입니다. 사람은 충분히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1등이라는 회사에서 생각보다 꽤 많은 데이터 오류를 발견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그런 경험들이었습니다. 또한 아이사라는 회사에서 10년 재무 차트하고 퀀트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이걸 모두 이용하려면 가격이 거의 400만 원에 육박하고 퀀트 데이터는 따로 받아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재무 차트에서는 컨센서스가 반영이 되지 않았고 퀀트 포트에서는 거래 대금이 따로 반영이 되지 않아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산이 커지니까 사고 팔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런 글을 접하기도 했었습니다. 국내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 좋은 일만 시키고 또한 양질의 이런 퀀트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 가격은 400만원에서 800만원이라는 매우 비용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그래서 그런 문턱이 매우 높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데이터를 싸주는 그런 회사 쪽에서는 오류가 생각보다 있어서 이걸 이용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또한 일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퀀트킹을 설립했습니다. 값싸고 신뢰성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사용하기 쉽게 제공을 해보자 라는 취지였고요. 그래서 저희는 퀀트의 대중화를 만들어 보자. 대한민국의 수많은 투자자들이 이런 퀀트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그날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퀀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회사를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일단 D사의 가장 최대 강점은 풀 리포트 서비스, 리포트를 풀로 제공하고 컨센서스 그리고 실적 데이터, 경제 데이터 등 국내 쪽 데이터 중에서는 데이터 양으로 보면 최대치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회사에서는 시뮬레이션 기능도 구현할 수 있어서 시뮬레이션 연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아이사 회사에서는 자체적인 기업 분석을 하고 그걸 제공을 해준다는 것과 퀀트 포트폴리오 말고도 다른 정량적인 부분을 넘어선 정성적인 분석을 한 종목 추천도 해준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 회사의 장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바일과 PC 그리고 HTS에서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토탈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마 국내에서는 가장 유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120만원이고요. 40일을 PC에서 결제를 하거나 무통장 입금 시 무료로 제공해 주는데 그걸 환산해 가지고 보면 월 평균 9만원대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타사보다 적게는 3.3배,
또 크게는 7배나 저렴한 가격입니다. 또한 모바일 쪽에서는 특징 이슈, 퀀트포트, 10년 재무 차트, 관심기업 실적 발표 등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PC 쪽에서는 엑셀을 다운받아서 쓸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성껏 가공한 퀀트 데이터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임직원들이 입력을 해서 가공한 당일 실적 업데이트 자료 그리고 컨센서스 데이터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장중에 매매하실 때도 도움이 되시라고 오후 2시와 4시에 2번이나 업데이트를 하고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D사 쪽에서는 한 팀이 전체적인 작업을 했다면 저희는 두 팀이 각각으로 작업을 다 하고 컨센서스 작업을 다 하고 다른 한 팀이 오류를 체크하고 수정하는 작업, 그것까지 완료 후에 자료를 업로드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신뢰성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퀀트킹은 퀀트 서비스를 타사들처럼 단순 평균에서 값을 제공하지 않고 최근 컨센서스에서 가중치를 둔 가중평균법을 사용합니다. 저희들이 생각을 해본 결과 애널리스트들의 특성상 실적이 나빠지는 기업은 리포트를 안 내거나 혹은 자주 안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는 반면 회사가 좋아지는 경우에는 최근의 현황을 아주 빠른 속도로 반영한 리포트를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인간의 심리상 좋아지는 것을 빨리 알려주고 싶다는 것, 그리고 실제 최근의 리포트는 그 회사의 가장 빠른 현황을 반영한다 라는 것을 토대로 저희들만의 새로운 컨센서스를 만들었습니다. 이 새로운 컨센서스에는 과거 자료치가 6, 최근 자료치를 4로 넣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컨센서스가 있는 590개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자료들을 실제 기업들이 발표했던 발표치와 그리고 저희 회사 그리고 D사 이 두 개의 회사를 오차율을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당사와 타사의 오차율 쪽이 보시는 바와 같이 매출 쪽에는 오차율이 크지 않습니다. 0.1, 0.3, 0.7 크지 않은데 영업이익 쪽 오차와 순이익 쪽 오차는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마 최근의 경제, 산업, 회사의 환경 변화에 따른 이익의 변화율이 아마 최근 리포트에 좀 더 많이 반영이 된 것이 아닐까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회사 서비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모바일, PC, HTS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고 서비스를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모바일 앱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징 이슈 쪽입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데일리로 나오는 리포트 중에서 목표가 상향 그리고 바이 이 두 가지 조건을 같이 충족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10시 이전까지 리포트를 정리해서 올려드립니다. 여기서 특징 이슈에 나오는 모든 종목들은 HTS하고 연동이 가능해서 HTS 상에 차트로 띄워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아마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기능은 굉장히 파워풀한 그런 기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업종별 52주 신고가 주식들도 타사들 위주는 단순히 신고가 위주로 보여준다면 저희는 그것을 업종별로 신고가를 정리해서 보여드립니다.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닝스 증가 기업들을 서비스 해드리는데요. 이 어닝스는 1년 후 어닝스가 지금부터 일주일에서 12개월까지 성장률이 나오는 기업들을 뽑아서 각각의 점수를 20점으로 부여를 해서 최종 만점 100점 기준을 가지고 어닝스 증가 기업들에 대한 업종별로 이것을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또한 실적 발표를 한 기업 중에 컨센서스보다 영업이익이 더 잘 나온 경우, 잘 나온 그런 기업들만을 뽑아서 정렬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하고요. 전년 동기 영업이익 대비 이번에 발표한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순으로 또 정렬해서 보여드리기도 합니다. 앞서 보셨던 자료는 발표치랑 컨센서스에 대한 내용이라면 지금 보시는 자료는 발표치랑 전년 동기를 비교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 이슈의 기관 수급, 그리고 외국인 수급, 그리고 합산 수급이라고 한다면 기관 외국인을 합친 그 합산입니다. 이 수급 모두 시가총액 대비로 얼마나 매수를 했는지를 보여드립니다. 기관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을 매수를 하고 나서 이런 것을 보유했던 전략을 통해서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연 복리로 한 20% 정도씩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재무 차트 쪽인데요. 재무 차트에서는 무료용으로도 이용할 수 있지만 지금 보이는 이 자료는 유료용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종목을 검색하고 싶을 때는 여기에다가 종목명이나 코드 번호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 돋보기 터치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거에 뜨는데 여기 플러스 여기를 누르면 바로 여기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한 종목만 보실 경우에는 여기 차트 보기 바로 누르시면 되고요. 두 종목을 검색해 보시겠다 라고 하게 되면 아까 여기 플러스까지 누른 요 상태에서 종목명을 또 누르고 여기 돋보기 누르고 다시 플러스 누르면 두 종목을 검색하겠습니다 라는 선택한 종목 리스트가 두 개가 뜹니다. 요때 차트 보기를 클릭하면 두 개 차트를 동시에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저희 재무 차트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퀀트 포트와 관심기업 실적 발표에 코드 번호를 터치를 하게 되면 해당 기업의 재무 차트로 숑 가서 이동해서 바로 회사의 정보와 재무 추세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능 저도 자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본적인 자료는 저희가 연환산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영업이익률은 분기별 자료도 저희가 따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쪽에서는 분기별, 그리고 아래쪽에서는 연환산으로 이 자료를 같이 볼 수 있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 시즌 때 재무 차트의 표와 이 차트 모두 당일 4시에 발표 자료를 반영을 합니다. 요거는 3시 이전에 발표했던 것까지만 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그날 저녁에 발표됐던 건 그 다음날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실적 발표가 끝나고 15일이 지나고 나면 재무 차트를 업데이트를 하는데요. 전체를 업데이트합니다. 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런 것들은 다음 분기 컨센서스까지도 제공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5월 31일 예를 들면 까지 1분기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다 라고 하게 되면 15일이 지난 6월 15일 날 모든 재무 차트의 데이터가 다 업로드가 됩니다. 그리고 올해에서 다음 분기 컨센서스에 대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영업이익률 차트로도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즉 컨센서스에 대한 게 올해랑 다음 분기까지 반영이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포트가 있는 기업 그리고 없는 기업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리포트가 있는 기업은 최종적으로 기업들 실적이 다 발표가 된 15일이 지난 6월 15일 이후에는 재무 차트의 컨센서스가 올해랑 그리고 다음 분기에 대한 수치가 나오는데, 리포트가 없는 기업들은 올해랑 다음 분기 수치가 빵으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 빵으로 지키면 이거 회사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착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된다, 서비스가.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영업이익률하고 순이익률 그리고 ROE는 음수를 보이게 되면 0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이건 차트를 왜곡하게 되는 것을 방지를 한 거고요. 또한 퍼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음수를 찍거나 74 이상 소폭 극자가 나서 갑자기 퍼가 급격하게 올라간다, 몇백이 나온다 라고 하게 되면 74까지만 보여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또한 차트 왜곡을 방지했습니다.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익률하고 퍼가 있는 그대로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일부 기업들은 차트의 수치하고 추세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추세가 이렇게 수치가 완전 붕 떠가지고 있거나 붕 밑으로 내려가 있는 그런 경우에는 차트가 완전 어그러져 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저희들은 그런 왜곡 현상을 막았습니다. 보정을 해서 막았습니다. 그리고 각 차트를 터치하게 되면 그 시점에 맞는 날짜와 수치가 보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차트 안에서도 수치가 확인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매출 총이익과 영업이익률 차트는 컨센서스를 반영이 안 되게 해놨습니다. 요걸 그렇게 해놓은 이유는 영업 외 손익에서 갑자기
빵 터지는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순이익 쪽에 차트가 위로 막 너무 떠가지고 영업이익률하고 이런 것들이 차트가 다 뭉개진 것처럼 안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따로 분류를 해가지고 볼 수 있게 되면서 훨씬 더 회사의 정보에 좀 더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매출액 쪽을 매출 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매출액을 설비투자 감가상각 요것들하고 같이 또 보이게 그림을 만들어 봤는데요. 회사의 전반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데 더 쉽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개 기업의 동시 비교 차트, 두 개 기업을 동시 비교하는 그 차트는 위쪽 아래쪽 이렇게 각 회사들의 재무 차트가 보이게끔 해서 상대 비교가 매우 쉽도록 저희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볼까요? 자, OCI, OCI 뭐 보겠습니다. OCI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잠시만요, 볼까요? 잠깐만요, 보자. OCI 내용 여기 있네요. OCI 같은 경우에는 검색을 우리가 OCI를 딱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기본 화면은 우리가 OCI를 검색해서 기본 화면이 요게 나오는데요. 이 화면이 나오는데 기본적인 회사의 재무 현황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보이는 건 아니고 첫 번째 화면은 요 화면만 나옵니다. 그리고 스크롤바를 아래로 쭉 내리면 요 화면이 나오고 또한 여기서 쭉 내리면 요 화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5년 평균 per PBR, ROE, OP 마진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또한 최근 4분기의 성장률, 최근 4분기의 성장률을 바로 확인을 해볼 수 있는데요. 최근 회사의 분기별 성장률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OCI 같은 경우에 매출액 쪽 볼까요? 분기가 지날수록 매출액 성장률이 계속 올라갑니다. 15년 2분기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영업이익 쪽도 괜찮고 순이익 쪽도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최근의 성장률이 눈부시다.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16년 2분기에 예상되는 OCI 5,915억의 매출액을 컨센서스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15년 매출액 대비로는 매출액은 마이너스 20%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2분기 매출액이 6천억을 찍었다. 2분기 매출액이 6천억을 찍었다고 실제치가 이렇게 6천억 찍었다라고 나오면 여기 YOY QOQ는 실제치랑 비교된 자료로 다 바뀌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으면 컨센서스만 나와 있으면 컨센서스에 대한 YOY QOQ가 나오는 것이고 실제치 값이 딱딱딱 찍히게 되면 실제치 값하고 YOY QOQ를 비교한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이거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컨센 대비라는 자료를 넣어 보았는데요. 이 컨센 대비, 여기 컨센 대비는 16년 1분기 자료하고 컨센서스의 차이점을 그 괴류를 나타낸 건데 만약 여기 컨센 대비 전분기 컨센 대비를 말하는 겁니다. 전분기 컨센 대비는 그 자료인데 이 전분기 컨센 대비 수치가 빵빵 튀는 애들, 지금 OCI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도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전분기 컨센 대비가 좋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번에 발표됐을 때 컨센 대비 수치도 확률적으로 컨센서스를 비트할 확률이 높다라고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손익계산서 쪽에서는 연결과 개별 이것을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어디 버튼을 눌러서 확인하거나 이런 것들 작업들이 다 필요가 없고요. 하나의 화면으로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현황을 탁탁탁 볼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자, 이번에 스크롤바를 다시 우측으로 한번 넘겼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거기서 스크롤바 딱 우측으로 넘기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스크롤바를 또 넘기면 이 화면이 나오고요. 또 넘기면 이 화면이 나옵니다. 또 스크롤바 넘기면 이 화면 이런 식으로 총 27가지의 10년짜리 재무 차트를 저희가 제공을 합니다. 일단 OCI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시가총액 볼까요? 시가총액 2011년에 팍 꺾입니다. 시가총액이 먼저 꺾이고, 즉 주가가 먼저 꺾이고 나서 연한산 영업이익이 꺾입니다. 즉 주가가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대한 움직이는 것보다 먼저 움직이는구나. 대신에 이 추세를 보면 연간 영업이익이랑 시가총액이랑 굉장히 유사한 흐름을 보이는구나 라는 것 또한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 보면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매출액, 영업이익, 수익 봤을 때 매출액 쪽이 2011년 이후로 계속 빠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터닝합니다. 순이익도 이제 턴하고 영업이익도 턴하는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있고, 특히 분기 쪽 같은 경우에 매출액이 빵 터졌습니다. 빵. 순이익도 일회성으로 아마 증가한 것 같긴 한데 빵 터졌고,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했습니다.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근데 연환산 자료, 여기는 분기 자료고 밑에는 연환산 자료인데, 분기 자료는 굉장히 빵 터지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분기 연환산 아직 막 빵 터졌나 이런 느낌이 그렇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분기 자료를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되지 않을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쪽 볼까요? 그 다음 쪽 PBR 쪽 거의 역대 최저고, 퍼도 OCI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굉장히 뭐 직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단순히 퍼랑 PBR로 놓고 봤을 때는 역사적으로 가장 싼 주가 수준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아래쪽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 분기, 순이익률, 저희 회사는 기본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환산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 분기 적혀 있는 것만 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분기 데이터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 빨간색 분기 데이터 빵 튑니다. 순이익률하고 영업이익률 이거는 그냥 연간인데, 여기 순이익률이 튄 것은 일시적인 일회성 이익이고, 연간 영업이익률 연환산으로 된 거는 아직도 밑에 쳐박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분기가 튀고 있다. 이 정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옆에 보시는 매출액, 매출채권, 재고자산, 그리고 옆에는 매출액, 설비투자, 감가상각. 언뜻 봐서는 크게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굉장히 상관성이 높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증가가 되면 재고자산이랑 매출채권이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데요. 회전일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OCI 보세요. 매출액이 빠지는데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이 올라갔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회사가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구나 라는 정도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분기 뭔가 실적들을 이렇게 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기 매출채권 회전일수하고 재고자산 회전일수도 꺾이고 있고, 약간 이런 것도 매출채권하고 재고자산도 슬로우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감가상각 쪽을 보면 설비투자는 최근에 증가하지만 감가상각이 계속 꺾여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차입률하고 부채 비율도 꺾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려고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회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줄이면서 영업이익을 터닝하게끔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이 재무 차트로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 유가도 많이 오르고요. 태양광 쪽 수요도 다시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 따라서 아마 매출액, 영업이익 전반적으로 좀 터닝할 가능성이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서한이랑 IS 동서 이 두 가지 종목을 같이 비교를 했는데요. 두 개 비교 차트를 딱 띄워보면 첫 번째 서한 이렇게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 IS 동서. 네. 죄송합니다. 이 IS 동서 이렇게 재무 차트 이렇게 딱 넘어갑니다. 여기서 딱 넘기면 바로 차트 쪽으로 쫙쫙쫙 넘어갑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화산 영업이익 막 뚫고 막 천장 뚫고 갑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뭐 주가 최근에 많이 빠졌네요. 네. 또한 연간, 분기, 뭐 매출액 뭐 다 보면 영업이익, 순이익 다 막 뚫고 벽 날라고 갑니다. 날아갑니다. 영업이익률 뭐 이런 것도 뭐 매출 총이익률 다 벽 뚫고 날아갑니다. 네, 다 날아가고 있고요. 퍼도 뭐 거의 뭐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뭐 이익률도 굉장히 좋고 뭐 전반적으로 뭐 괜찮습니다. 네, 뭐 전반적으로 이 정도까지 봤을 때 괜찮고 개인 투자자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현금 흐름 쪽 관련된 내용이랑 매출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 관련된 것을 넣어보았습니다. 네, 넣어보았는데요. 일단 현금 흐름 중에서 우량 기업, 네, 이 우량 기업 쪽은 영업으로도 돈을 벌고 그리고 투자도 하고 그리고 재무적으로 빚도 갚습니다. 뿔마마. 우량 기업은 뿔마마. 요걸 외워야 됩니다. 우량 기업은 영업불, 투자 마이너스, 재무 마이너스. 뿔마마가 가장 베스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성장 기업까지만 보겠습니다. 네.
성장기업 볼까요? 성장기업은 뿔맛뿔. 예. 영업으로 돈을 벌고 투자도 하는데 빌려서까지 투자를 한다. 성장해야 되니까.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량기업 아니면 성장기업 정도는 있어야 투자를 할 만하지 않겠냐. 뭐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매출 채권 회전 일수 그리고 뭐 재고자산 회전 일수 계산법을 넣어놨는데요. 일단 매출 채권 회전 일수는 365 나누기 매출액 나누기 매출 채권. 재고자산 회전 일수는 365 나누기 매출 원가 나누기 재고자산인데요. 인데 보통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은 낮을수록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고자산 같은 게 조금 다릅니다. 이 재고자산은 매출 증가가 팍 터질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재고를 좀 쌓아두는 게 유리합니다. 그래야 매출이 빵 터질 때 재고를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거든요. 안 그러면 재고가 없어서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회전일수는 추세적으로 꾸준히 낮아지거나 옆으로 기거나 하는 것들이 가장 좋습니다. 특히나 추세적으로 낮아지는 것은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회사의 효율성이 배가 됐다.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퀀트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퀀트 투자란 수학적 통계를 활용해서 승률을 높이는 투자입니다. 컴퓨터가 좋은 기업을 뽑아서 포트폴리오 이거 사세요 라고 알려줄 수 있게끔 프로그램화해 두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쉽게 100명의 좌측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100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각 100명의 아이들에게 1%씩 투자하는 A라는 방법을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하고, 또 B라는 방법은 어떤 거냐, 이 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공부 열심히 하는, 그리고 집에 돈이 많고 끼가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룹을 모아가지고 투자하는 B라는 투자법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느 쪽에 투자를 해야 내 돈이 빠른 속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이십니까? 아마 확률에 대한 상식이 있다면 우측에 있는 이런 친구들에게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손을 드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에다 돈을 거느냐에 따라서 보통 은퇴 후에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월급을 받아서 누구는 은퇴 후에 배낭여행을 떠나고 누구는 크루즈 여행을 다녀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크루즈 선택할 것 같네요. 자, 우선 10년간 시뮬레이션을 저희들이 퀀트포트에서 해봤는데요. 2008년도 거의 포트 종목 다 올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대 가까운 폭락을 했던 그런 포트폴리오임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마법 공식 볼까요? 10년간 850% 그리고 슈퍼컨트 볼까요? 2600%에 달하는, 와, 정말 훌륭한 수익이 났네요. 시뮬레이션이긴 하지만 연봉이 적게는 20%대 많게는 거의 약 40% 가까이 육박할 정도로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났습니다. 또한 여기 슈퍼컨트는 특징적인 게 20일 평균 거래대금을 5억 이상짜리로만 포트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게 5억 이상이 아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더 서프라이즈한 수익률이 나왔을 겁니다. 어쨌든 18명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는다고 합니다. 이런 주식시장에서 과연 퀀트 투자가 괜찮을까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신있게 됩니다 라고 확신을 합니다. 제가 2008년부터 현재까지 이런 퀀트 투자를 통해서 연봉리 20-30% 이상의, 수익률 공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퀀트를 손 놓고 딴짓하기도 했지만 다시 퀀트로 돌아왔고요. 지금도 매번 꾸준히, 매년 꾸준하게 돈을 벌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퀀트 포트폴리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무료 쪽은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마법 공식을 보여드리고, 유료는 5대 포트폴리오를 다 보여드립니다. 저희는 전달 대비 이번 달에 팔아야 될 주식들까지도 코드 번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알려드리고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고객분들의 편의성을 좀 더 저희가 높인 게 아닐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쪽에 여기 볼까요? 아래쪽 글씨를 볼까요? 고객이 매매할 날짜를 직접 정해서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매일 저희들이 전달 대비 매일 이렇게 포트를 올려드리는데, 고객은 할 게 딱 하나입니다. 매매를 할 날짜를 선택을 하고 그대로 매매만 하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참 쉽습니다. 또한 여기 빨간색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 보이십니까? 예, 빨간색 동그라미. 여기 코드 번호를 터치하면 바로 해당 기업의 재무 차트로 넘어갑니다. 굉장히 편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이번에 관심기업 쪽입니다. 관심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요, 유료하고 무료 고객 모두 30개 종목을 관심기업을 자기가 등록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됐을 때 실적 발표 시 저희가 푸시를 빵 쏴드립니다. 이 푸시에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여기 보이시죠? 예, 순이익 그리고 YOY, QOQ 그리고 컨센 대비 괴리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을 거고요. 또한 5분 정도 지나게 되면 이 퀀트 데이터로도 확인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만들어 두었습니다. 단지 실적 피크 타임 때는 아마 저희가 푸시만 전송이 되지 않을까, 요거는 4시에 일괄적으로 반영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최악의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실적 발표의 당일 그리고 그 직전일, 그래서 마지막 하루에서 이틀 정도는 아마 푸시 메시지조차도 안 나갈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막 하루에 1000개씩 막 발표가 되는데, 저희가 실제 이 데이터 입력, 컨센서스랑 그리고 실제 실적 발표하는 걸 입력을 모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피사, 유명한 최근에 뜨고 있는 무료로 실적 업데이트에 대한 거를 풀로 제공해주는 피사가 있습니다. 이 피사는 확인 결과, 저희들이 내부에서 알아본 결과로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데이터를 가져와서 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희는 피사보다 빨리 실적 업데이트를 보여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 저희 데이터랑 피사의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아마 피사의 데이터는 전자 공시와 조금 다른 값을 보여주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쪽은 기계가 이제 잡아가지고 뿌려주는 그런 양식이다 보니 정해놓은 그런 양식이 아닌 다른 양식의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다른 값을 찾아서 보여준다고 저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 여기서 종목을 여기도 터치를 하게 되면 바로 재무 차트로 넘어가게 해서 편하게 확인이 될 수 있게끔 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수십 개 종목들 여기 등록해놓고 기업들에 대해서 재무적으로 궁금할 때 수시로 재무 차트 쪽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박 종목, 대박 종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달의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위 종목 3순위까지 보면 슈퍼컨트의 한국경제TV가 58%로 빠밤 1등 했네요. 그리고 우측의 차트를 보면 슈퍼컨트는 분명 2600%대 수익률이 났다고 하는데, 이 슈퍼컨트를 경기 해칭 그리고 슈퍼 해칭을 통해서 했을 때 최대 3500% 가까이, 수익률 꽤나 괜찮게 나왔습니다. 물론 이것도 시뮬레이션이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특징적인 게 2008년도를 볼까요? 2008년도 슈퍼컨트가 마이너스 27%가 찍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여기 슈퍼 해칭은 뭐냐? 여기 보면 슈퍼컨트 전략의 해칭 전략, 여기 들어갑니다. 이 전략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요? 있습니다. 해칭 전략은 해칭의 신호가 뜨게 되면 선물 해칭을 해당 전략마다 100% 했다라는 그런 가정을 했고요. 선물 비용은 따로 없는 것으로 가정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신호가 뜨게 되면 알려드리는데, 특히 여기서 경기 해칭 같은 경우에 경기가 꺾이는 그 첫 번째 시점을 피킹해서 알려주는 굉장히 유용한 데이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PC 쪽 엑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핵심 용어들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과거 OP 마진, 또 과거 ROE, 이 과거자가 들어간 놈은 뭐냐? 과거자가 들어간 놈은 바로 이겁니다. 과거자가 들어간 거는 이미 발표한 최근 4분기 자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발표퍼는 실적 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표한 분기를 포함한 최근 4분기 합산 순이익하고 시가총액을 비교한 가장 핫한, 가장 따끈따끈한 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년 퍼는 올해 예상퍼고요. 16년 퍼는 올해 예상퍼 여기 나오죠. 그리고 1년 후 퍼는 지금 시점부터 1년 뒤의 퍼를 추정한 것입니다. 이 퍼에는 무려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퍼에 4가지 종류가 있어서 많이 당황하셨습니까? 그래도 이 4가지 모두 의미 있는 중요한 정보라서 고객분들이 좋아할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고가율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기업들을 100으로 가정해서 신고가율을 작성했는데요.
신고가율이 예를 들면 98로 나왔다 라고 하게 되면 52주 신고가 가격보다 마이너스 2% 정도 가격이 현재 가격이겠구나, 현재 가격이겠구나 라는 정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일 기관, 외국인, 그리고 당일 수급 이런 것들 제공을 하는데, 당일 기관 퍼센테이지는 오늘 기관이 시총 대비 얼마나 샀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고요. 그 다음에 뭐 주간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주간으로 최근 5영업일 동안 얼마나 샀냐라는 거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타 HTS에서는 시가총액 대비가 아닌 단순 금액으로 보여주는데, 저희는 시가총액을 고려한 진짜 리얼 수급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아마 저희께 좀 더 제대로 된 수급을 보여드리는 서비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대주주 괴리율, 자사주 괴리율,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매일같이 전자공시에 가서 장내에서 최근 한 달에서 두 달 동안 시가총액의 1% 이상을 장내에서 빵빵빵빵 쏜 경우에 그 경우만 찾아서 최근 2년치의 평균 매수가를 현재가와 괴리율을 만든 자료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용한 자료입니다. 정말 써먹기 훌륭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 만드는데 저희 직원들 정말 개고생했습니다. 네, 인정해줘야 됩니다. 주단가 괴리율은 주단 가치를 수익 가치를 6으로 반영한 주단 가치와 현재 가치의 괴리율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가 괴리율은 목표가 괴리율이 있죠. 이 목표가 괴리율은 애널리스트들이 평가한 목표가와 현재 주가의 이 괴리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매출액, 여기 컨센 대비, 뭐 뒤에 영업이익 순이익이 있겠지만 이 컨센 대비는 도대체 뭐냐라고 하면, 이 컨센 대비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 전에는 전분기 컨센 대비 자료를 보여드리고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를 하게 되면 발표하는 그런 분기에 컨센 대비 자료를 보여드립니다. 이 컨센 대비는 지금 발표한 거랑 컨센서스랑 이 차이를 보여드리는 건데, 요거를 보여드리는 굉장히 좀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주일 어닝스, 뭐 한 달 어닝스, 이렇게 뭐 12개월 어닝스 이렇게 있는데요. 일주일 어닝스 같은 경우엔 과거 일주일 전에 기업의 1년 후 예상 순이익을 예상한 것과 지금 시점에서 1년 후 예상 순이익의 이 증감을 나타낸 그런 자료이고요. 요것들을 각각 증감을 나타내 가지고 20점씩 5개를 부여해서 요거 어닝스 점수는 100점 만점으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YOY, QOQ 뭐 이런 거는 뭐 YOY는 전년 동기 대비, QOQ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을 나타낸 거고요. 뭐 여기 나오는 퍼랑 PBR 뭐 이런 것들 뭐 짜잘하게 있는데, 그냥 퍼, PBR, PSR 이런 건 낮으면 좋고 OP 마진, ROE, ROA는 높으면 좋다. 뭐 이 정도까지만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HTS에서 특징 이슈의 수백 개 종목의 종목 코드를 무려 40초면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거 방법 조금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모바일 PC HTS까지 아우르는 퀀트 뽀개기의 끝판왕이 되지 않겠냐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퀀트 투자가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강력한 신념의 힘이 필요합니다. 10년 시뮬레이션 믿고 제 말을 믿으시고요. 제 말 뭐 안 믿으셔도 됩니다. 퀀트의 논리를 믿으십시오. 싼값의 성장주를 담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승리할 거다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꿈이 이루어질 겁니다. 물론 뭐 08년 같이 박살나는 그런 순간도 있긴 하겠지만 길게 보면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저희 회사 설립 후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모바일 퀀트 서비스를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내일 당장 죽는다고 해도 이 사업만큼은 정말 하고 싶었고요. 이제 제 소원을 풀었습니다. 퀀트킹 서비스는 저희가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습니다. 아마 저희 서비스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시간 절감 그리고 부의 증진에 기여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만약 죽는다 라고 가정을 하고 제 와이프에게 제 전재산 중에 상당수를 퀀트킹에서 제공하는 포트폴리오와 해칭 전략을 따라서 투자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평생 돈 걱정 없이 최소한 작은 부자 이상은 살게 될 것이다 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쯤에서 작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꼭
와이프분들께는 주식 투자 금액의 전체를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일단 낮춰가지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조금씩 꾸준히 벌고 있다고 이야기하십시오. 폭락하더라도 폭락한 금액 다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와이프분 충격받습니다. 항상 보수적으로 이야기하시고 수익금의 일부는 가족을 위해서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동영상을 제 와이프가 끝까지 안 봐야 하는데 말입니다. 그럴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회사 설립하고 그리고 데이터 확보를 위해서 밤낮으로 저희 직원들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요 다음으로는 뭐 PC용 엑셀 데이터 활용법과 HTS에서 코드 번호 업로드하는 방법을 동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거는 엑셀에 좀 이따가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요. 넘기도록 하고요. 자, 바로 엑셀 들어가겠습니다. 네, 바로 엑셀 들어가겠습니다. 좌측부터 코드 번호, 뭐 회사명, 업종 대소 뭐 쭉 있습니다. 여기 업종 대소, 이 직원들이 참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업종 대소는 직원들이 일일이 그 회사에게 좀 더 맞는 업종을 찾아서 수작업이 들어간 그런 자료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가랑 시가총액 그리고 수급 컨센서스 데이터는 매일 2시, 4시에 저희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2시에는 장중 수급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4시에는 확정 수급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또한 컨센서스 리포트는 300개 정도나 많이 나오는 그런 경우에는 컨센서스의 당일치 데이터가 4시에 확정됨을 다시 알려드립니다. 여기 주가 상승률 빨간색은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 내려가는 거 뭐 이 정도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자료 한번 쭉 볼까요? 와, 내용 굉장히 많습니다. 쫙 매출액, 영업이익 성장률, 순이익 성장률, 뭐 연간 매출액, 뭐 영업이익 순이익 그리고 분기별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뭐 쫙 넣어놨습니다. 굉장히 풀 자료입니다. 굉장히 많은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활용하는 거는 딱 정렬하고 필터 그거 하나면 끝입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그거면 나만의 퀀트 시스템을 만들기 끝. 얼마나 편합니까? 네. 일단 저희 쪽에서 몇 가지 투자 아이디어와 활용할 수 있는 활용법을 드리겠습니다. 그걸 먼저 연습을 해보고 나서 본인만의 퀀트 포트폴리오를 뽑아서 매매에 활용하신다면 아마 퀀트의 고수로 바로 레벨업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한번 정렬 필터 한번 돌려볼까요? 일단 저희가 뭐 시가총액 순으로 이렇게 쫙 정렬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정렬하지 말고 저희가 한번 새로운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 박스 있죠? 이 박스를 반드시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체크된 겁니다. 저희는 체크했습니다. 자, 뭐 먼저 할까요? 정렬, 업종 그리고 기준 추가. 이번엔 업종 대, 업종 소 이렇게 일단 정렬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업종별로 짠짠 해서 기본적인 업종별로 어디가 어떻구나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업종별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사가 궁금하다 그러면 컨트롤 F를 누릅니다. 컨트롤 F 눌러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궁금한데 라고 하면 삼성전자 해가지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삼성전자 정보로 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종합반도체인데 이 종합반도체 회사가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되는구나 라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직관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알 수 있고요. 자, 이번에 정렬 아까 다 했으니까 이제 이번엔 필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 따라잡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번 마법 공식. 네, 요 내용들은 여기 투자 아이디어 정리해서 저희가 올려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저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마법 공식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쉽게 만들어보는 마법 공식입니다. 과거 퍼로 가겠습니다. 퍼 얼마를 해야 되냐? 1 이상. 자, 퍼가 1. 좌측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좌측이 나. 내가 크다. 1보다 크다. 그리고 뭐보다 작냐? 6보다 작다. 1보다 크고 6보다 작은 겨 추리고 그 다음 ROE가 과거 ROE가 15 이상이다. 나는 15 이상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퍼 1 이상 6 이하 ROE 15 이상 이렇게 나오죠. 여기 PBR까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PBR 나는 PBR도
응용 버전입니다. PBR도 비싼 건 싫어. 1보단 작아야지. 1 미만 하면 종목이 이렇게 추려집니다. 뭐 좋은 기업들 쫙쫙, 그것도 업종별로. 은행 쪽이 많네요. 뭐 어쨌든 이렇게 추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낮은 밸류. 저밸류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거 저밸류 퍼 아까랑 동일한 조건입니다. 자, 퍼가 나는 1 이상이고 그리고 6보단 작아야 된다. 그 다음 PBR이 나는 PBR이 보자 1 이하여야 된다. 1보다 작아야 된다. 짠짜잔짠. 리스트가 많이 나오죠. 리스트가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나는 밸류도 싼데 배당도 좀 받아 먹어야겠다. 배당. 나는 배당도 시가 배당으로 한 2% 2% 이상은 돼야 된다. 또 줄어듭니다. 거기에다 나는 거래도 좀 되는 애들을 사고 싶어. 너무 저밸류 똥주들 거래 너무 안 돼. 싫어. 라고 하면서 거래가 최소한 내가 자칙이라고 생각하면 3억 이상짜리, 그러면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을 추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나는 3종 세트를 한번 해보겠다. 3종 세트 전략입니다. 3종 세트를 한번 해보겠다. 자, OP 마진, 과거 OP 마진 5%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임의로 하는 겁니다. 이런 예를 보여드리는 거니까요. 자, 과거 OP 마진 5 이상, 그리고 PBR 2배 이하, PBR 자 2배 이하, PBR 2배 이하, 퍼 1배 이상, 과거 퍼 1 이상 12 이하, 1보다 크고 12보다 작다. 그리고 부채 비율 300%. 부채도 너무 높은 건 싫다. 부채 비율 300%. 그 다음 YOY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20% 이상. 발표한 겁니다. 발표한 거. 1분기 발표된 거. 빨간색은 발표 안 한 겁니다. 컨센서스 쪽입니다. 발표한 1분기의 매출액이 나는 20보단 커야 된다. 매출액뿐만 아니라 나는 영업이익도 20보다 커야 된다. 나는 순이익도 20보다 커야 된다. 네, 이렇게 하면 종목이 압축이 됩니다. 좋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냥 거래도 좀 되는 애들 사겠다. 거래 너무 안 되는 똥주 싫다. 라고 하게 되면 거래 3억 이상짜리 나와! 라고 하면 이렇게 또 성장성도 되면서 안정성도 어느 정도 찾고 자산가치 싸고 밸류 낮고 이런 것들 조합으로 또 뽑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 거래도 좀 되는 애들로.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좋은 기업들이네요. 아주 훌륭합니다. 자, 이번에 고마진용. 나는 마진이 높은 애들을 좀 사고 싶다. 일단 장사 잘, 이익률이 높은 애들 사고 싶다 라고 한번 하고, 고마진용 나는 마진이 20% 이상은 돼야 된다. 자, 마진 20%. 그 다음 퍼는 좀 러프하게 20 이하. 마진 높으니까 퍼 20 이하로 두겠다. 부채 비율, 그래, 부채 비율 대충 한 200% 한번 보자. 200%. 부채는 200보다 작은. 자, 대충 어떻습니까? 참, 과거 퍼, 이 퍼가 잠시만요. 1 이상, 1보단 커야죠. 왜냐면 적자짜리는 나오면 안 되니까. 1 이상의 그런 기업들 리스트를 뽑고요. 그럼 리스트가 꽤 나옵니다. 여기서 응용 들어갑니다. 응용. 거래대금 보자. 거래대금 3억 이상. 거래대금을 나는 3억 이상, 신고가율 80 이상 한번 해보겠다. 거래도 되고 신고가율도 한 80% 근접한 요런 애들을 하나 리스트를 뽑아볼 수 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까?
일단 얘네들 다 그런 특성이 마진이 굉장히 높습니다. 고마진의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고속 성장 쪽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장하는 애들이 좋아. 급격한 성장이 나는 좋아. OP 마진 예를 들면 8% 이상 임의로 해놓은 거니까요. OP 마진 나는 8 이상은 돼야 된다. 그 다음 YY QOQ의 기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모두 20% 이상 발표된 겁니다. 발표된 거 기준. 빨간색 발표 안 했다고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YOY 그리고 QOQ가 20% 이상. 와, 어마어마한 놈들이네요. 20% 이상. 볼까요? 20 그리고 여기 QOQ도 20 마구 줄입니다. 영업이익도 20 해보겠습니다. 자, 가보자. 20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QOQ도 20 가봅시다. 20. 자, 이번엔 순이익 쪽도 가볼까요? 네네, 좋아요. 자, 20 얘도 20 완전 고속 성장하고 있는 아무래 뭐 다 들어가네요. 테스, 한미반도체, 농심홀딩스, 동국 SNC 좋은 알짜 기업들이 쏙쏙 들어갑니다. 괜찮죠? 자, 이번엔 컨센 성장. 리포트 있는 애들 중에서만 나는 성장하는 애들 원한다. 나는 그런 애들 아니면 쳐다도 안 봐. 라고 하게 되면 OP 마진 10% 이상 찾겠습니다. 컨셉 및 전분기 YOY 10% 이상. 요 두 개 10% 이상. 이번 분기, 2분기 아직 발표 안 한 거, 컨센서스는 나온 거. 예를 들면 10 이상. 얘도 발표한 거 기준으로도 10 이상. 아이고, 미스했습니다. 자, 그 다음 영업이익 쪽도 10 이상, 10 이상. 얘도 10 이상 갑시다. 고고. 이번에 순이익 남았습니다. 순이익 쪽도 10 이상 10 이상 가봅시다. 자, 10 이상 가봅니다. 이렇게 뽑았으니까요. 뽑으니까 뭐 종목이 아직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응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응용 신고가에 80 이상, 신고가에 80% 이상 근접한 애들. 신고가 80 이상. 그리고 또 보자. 거래대금 3억 이상. 한번 뭐 해보겠습니다. 거래대금 3억 이상. 그리고 어닝스도 터지는, 어닝스 60 이상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좋아요. 어닝스도 60 이상. 대충 여기 뭐 네이버, 더존, 비존, 뭐 컴투스, 한미반도체, 뷰웍스, 인터로저, 셀바이오텍, 뭐 알짜 기업들 쫙쫙 나옵니다. 좋죠? 그 다음 이번엔 턴어라운드. 빠밤. 턴어라운드. 회사가 턴어라운드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일단 매출액이 튀어야 됩니다. 매출액 매출액 10%. 최근 2분기 발표된 거, 발표된 2분기 기준으로 10% 이상 튀어야 됩니다. 2분기 10% 이상 빵빵 튀고, 영업이익이 전분기 적자. 영업이익 여기 있네요. 15년 4Q 적자. 뭐 적자인데 이번에 흑자 찍은 애들. 뭐 5 이상 둘까요?
아니면 과거 이때도 적자 뭐 이렇게 적자 찍다가 이걸 팡 터닝한 애들 볼까요? NHN 엔터, OCI, 뭐 TWA 홀딩스 뭐 많습니다. 해성 옵틱스, 옵트로텍 회사가 빵 턴어라운드 슛들이 튈 때 정말 미친듯이 튑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내부자 따라잡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부자 인사이더. 인사이더. 내부자는 따라잡기 할 때 일단 정렬을 먼저 써야 됩니다. 자, 정렬을 먼저 씁니다. 정렬을 기준을 다 날리고 정렬을 대주주 쪽으로 정렬해 보겠습니다. 대주주 아저씨, 대주주 계류를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주주의 계류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요. 대주주 계류를 뽑아가지고 여기서 정렬을 돌립니다. 여기서 대주주 계류율이 0을 없애볼게요. 이거 0을 없애는 것보다도 대주주 계류율이 0보다 크고 그리고 150보다 작은, 즉 50% 이상 주가가 떠있는, 대주주가 산 가격보다 주가가 50% 이하로 떠있는, 이하로 떠있는 애들만 피킹하겠다. 대주주 계류 이렇게 나옵니다. 리스트가 꽤 있네요. 이런 리스트에서 대주주가 일단 지르는, 대주주가 샀던 그것도 지금 가격이랑 큰 차이가 없거나 혹은 빠져 있거나 이런 정도에서 전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순익, YOY 다 돌리는 애들. 그러니까 즉 대주주도 사고 실적도 돌리는 애들. 대주주도 사고 실적도 매출액 그리고 영업이익 그리고 순익 다 돌리는 애들을 사보겠습니다. 한번 그런 아이디어를 한번 가지고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순익 대주주가 일단 삽니다. 대주주 사고 그리고 그렇게 산 가격이 높지 않은 가격인 상황에 실적이 턴오버하는 UB 벨록스, 리드코프, NHN 엔터, 뭐 얘네들 평균 가격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보겠습니다. 얘네들의 대주주의 평균 매수가 괴율만 보면 알겠네요. 괴율이 UB 벨록스가 75%, 대주주가 사고 나서 주가가 14,000원대 샀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만원대. 훌륭합니다. 뭐 어쨌든 이런 기업들을 포트를 바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기업들을 따로 연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대박칠 가능성이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트렌드 따라잡기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트렌드. 이 트렌드는 어닝스, 수급, 주가 트렌드 모두 다 피킹되는 애들만 찾아보겠습니다. 일단 어닝스 쪽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어닝스 트렌드 60 이상, 60보다 큰 경우는 거의 뭐 80도 잡히겠네요. 어닝스 60보다 큰 놈 피킹, 60보다 큰. 그리고 당일 기관도 사야 돼요. 오늘 일단 기관이 사야 됩니다. 오늘 일단 기관이 삽니다. 일단 기관이 0 이상 기관이 일단 삽니다. 그리고 주간 수급 뭐 임의로 알아서 뭐 때려 넣으면 되는데요. 대충 그냥 뭐 0.2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총 대비 0.2 이상. 그리고 외국인도 팔지 않는, 주간으로 외국인도 팔지 않고 사는, 그러니까 수급이 당일 기관도 사고 주간으로 어쨌든 좋고 거기에다 주간 외국인도 쏘고 거기에다가 컨센서스는 다 있는데 그 컨센서스의 어닝스 점수도 굉장히 괜찮은 그런 애들을 뽑아요. 이런 애들 뽑게 되면 대체로 보면 거래가 많이 되는 기업들이 많고요. 또한 트렌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거래도 많이 되고 주가도 핫할 가능성이 굉장히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어쨌든 이런 애들을 계속 찾고 연구하고 플레이하고 하면 돈 벌기 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 엑셀 이제 뭐 설명할 거 제가 설명 다 드렸고요. 마지막 HTS에서 특징 이슈의 수백 종목을 업로드하는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일단 HTS는 우트의 머그를 깔아야 됩니다. NH투자증권이죠. 참 NH투자 깝니다. 깔고 나면 이 관심 종목하고 차트를 띄웁니다. 관심 종목 TR 코드 여기에다가 1601 그리고
주가 차트 여기에다가 3일 빵빵 이렇게 하면 여기 두 개 뜨고요. 화면을 이렇게 배치를 해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네, 됐다고 가정하고 해보겠습니다. 좌측 하단에 등록 설정을 눌러봅니다. 짜잔, 여기 관심그룹 파일을 세 그룹으로 해가지고 뚝뚝뚝뚝뚝뚝 뭐 X까지 해가지고 한번 한 9개 그냥 대충 만들어 봅니다. 네, 1, 2, 3, 4, 5, 6, 7, 8, 9 해서 만들어도 되고요. 어쨌든 만들어 둡니다. 그 다음 엑셀을 읽기를 합니다. 엑셀을 읽는데요, 중요한 건 엑셀 한번 읽기 들어가 볼까요? 저희들이 데일리 엑셀을 PC에다가 매일 2시, 4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거 따가지고 여기 코드 그냥 넣기만 하면 됩니다. 엄청 간단합니다. 네, 엄청 간단해요. 일단 zip 파일을 풀고 요 가지고 설정해놓고 여기서 값만 불러오게끔만 해놓으면 됩니다. 일단 기간 수급 해볼까요? 따단 바로 됩니다. 외국인도 가져올까요? 따단 됩니다. 이거 엄청 편하네요. 합산 수급 따단 엄청 바로 편하게 빡빡 찍힙니다. 신고가요 빠밤 다 됐습니다. 뭐 금방이네요. 목표가 업 따단 됐습니다. 그 다음 영업 업 따단, 어휴 진짜 편하네요. 컨센 업 따단, 그 다음 earnings 업 따단, 그 다음에 임의로 한번 내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아까 우리 요거 나왔던 거 여기서 코드 번호 그냥 한번 따 보겠습니다. 임의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코드 번호 복사해서 어디로 가냐, 이 데일리 엑셀에 임의로 만들기를 더블 클릭합니다. 여기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컨트롤 F를 눌러서 A라는 값을 없애주기만 하면 됩니다. A를 0으로 모두 바꾸기 해드리면 됩니다. 모두 바꾸기 했습니까? 네 선생님 됐습니다. 그러면 저장 눌러주고요. 그리고 얘가 값을 불러오는 걸 임의로 볼까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임의로 만드는 거 짠 됐습니다. 그럼 저장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확인했던 거 기간 수급 다 찍혀 있고요. 외국인 그리고 합산 수급, 그 다음 여기 옆에 보면 신고가요. 신고가, 그 다음 목표가 업, 목표가 상향 어제 겁니다. 이건 영업 업, 컨센 업, 뭐 좋네요. earnings 업, 그 다음 X는 좀 전에 우리가 따왔던 종목들.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구나. 굉장히 파워풀하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 참 쉽죠? 이렇게 오늘 퀀트 서비스를 모바일, PC, ACTS까지 활용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의 돈밭으로 출발하셔가지고 장기적으로 큰 부를 이루시고 또 소비하시고 또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면서 함께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퀀트킹 동영상 소개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